혹시 어젯밤에도 화장실 때문에 3번, 4번이나 깨셨나요? 60대 이상이라면 이게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건강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단 한 가지 습관만 실천하셔도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이 고생을 반복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3분만 투자하시면 수천 명이 효과를 본 검증된 방법을 알 수 있죠. 복잡한 약도 비싼 치료도 필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밤에 자주 깨는 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밤에 단 한 번이라도 소변 때문에 깨면 이미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냥 참으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밤마다 깨는 건 낙상 위험, 기억력 저하,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허리 골절을 당하셨어요. 그 후로 6개월 동안 병원에 계셔야 했죠. 그냥 소변 때문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 후회하셨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밤에 계속 깨니까 낮에 너무 졸려서 요리하다가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신 적도 있으셨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김모 할아버지는 72세에 매일 밤 4번씩 깨셨어요. 처음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낮에 계속 졸리고 기억력도 떨어져서 가족들이 걱정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성인이라면 밤사이 7-8시간 동안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수 있어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자주 깨는 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인 거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들 대부분은 생활 습관만 바꿔도 크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4가지 방법만 실천하셔도 일주일 안에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복잡한 약이나 수술 없이 생활 습관만 바꿔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녁 이후 수분 조절, 다리 올리기, 자기 전 방광 비우기, 그리고 핸드폰 사용 제한 -이 4가지만 지켜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물을 조금씩 줄이셔야 해요. 특히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 요리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염분 때문에 몸이 더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거든요. 박모 할머니는 저녁마다 김치찌개를 좋아하셨는데 국물까지 다 드시곤 하셨죠. 왜 매일 밤에 깨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국물을 반으로 줄이고 나서는 일주일 만에 어제는 한 번밖에 안 깼네라고 놀라셨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수박, 배, 포도 같은 수분 많은 과일은 오후 3-4시쯤 드시고 저녁에는 피하세요.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입안만 헹구거나 얼음 한 조각을 입에 물고 계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으실 때 다리를 의자 위에 올려놓으세요. 20-30분만 해도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다리에 수분이 고여요. 누우면 이 수분이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가면서 소변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모님 한 분은 TV 볼 때 다리만 올려도 이렇게 달라지다니라고 신기해 하셨어요. 미리 다리를 올려두면 밤에 소변량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걸 몸으로 확인하셨죠. 아직 그렇게 마렵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셔도 반드시 화장실에 가세요. 그리고 충분히 기다리면서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급하게 볼일을 보고 나오시는데 그러면 방광에 조금씩 소변이 남아 있어요. 한 할아버지가 화장실에서 1-2분만 더 기다려도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끝까지 다 비우니까 밤에 훨씬 덜 깨신다고 하셨죠.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을 멀리 두세요. 손자 연락 확인해야 하는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핸드폰을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물이나 차를 마시게 되잖아요. 또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작은 소리에도 쉽게 깨어나게 됩니다. 주변에 같은 고생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금방 적응하죠. 예를 들어 저녁 6시 이후 국물을 끊고 TV 보면서 다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일주일만 해도 어제는 한 번밖에 안 깼네? 라는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최모 어르신은 처음에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3일째 되니까 뭔가 다른 것 같네라고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후에는 왜 진작 안 했을까라고 후회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별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첫 번째 주에는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두 번째 주에는 한 번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가 쉬워지죠. 세 번째 주부터는 아침까지 푹 자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국물을 다 마시지 말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면 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라도 다리를 잠깐 올려두시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저녁에 물 좀 적게 마시려고 하니까 이해해달라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가족들이 응원해주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일 이상 밤마다 2번 이상 깨는 경우, 낮에도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시원하지 않은 경우, 다리나 얼굴이 자주 붓는 경우, 마이너스 이런 증상은 단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전립선, 방광, 신장 질환의 초기 신호일 수 있어요. 이땐 지체하지 말고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한 할아버지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전립선이 커져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간단한 치료로 좋아지셨죠. 진작 병원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방광을 누르는 경우가 많아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지거나 소변을 본 후에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이 들면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침하거나 웃을 때 소변이 새는 증상이 함께 나타나면 골반 근육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특별한 증상이 없으시다면 제가 알려드린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도 함께 해주시고요.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간단한 소변 검사, 혈액 검사 정도면 대부분 원인을 찾을 수 있거든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 6시 이후 물, 국물, 과일 줄이기. 둘째, 식사 후 다리 20-30분 올리기. 셋째, 자기 전 반드시 화장실 다녀오기. 넷째, 침대 위 핸드폰 금지. 오늘 밤부터 딱 이 순서대로 실천해 보세요.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에는 저녁 물 줄이기부터, 둘째 날에는 다리 올리기를 추가하는 식으로요. 이모님 한 분은 첫날에는 목이 마르더니 3일 지나니까 몸이 알아서 적응하네라고 하셨어요. 또 다른 할아버지는 다리 올리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해서 계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가장 중요한 건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는 거예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시면 스트레스만 받으실 수 있거든요. 하나씩 늘려가면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세요. 처음 일주일은 변화를 기록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오늘은 몇 번 깼나, 어제보다 나아졌나 이런 식으로 간단히 메모해 두시면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을 너그럽게 대하세요. 하루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변화 체크리스트입니다. 어제보다 밤에 덜 깼는가?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했는가? 낮에 피곤함이 줄었는가? 낙상 위험을 줄였는가? 이 네 가지를 매일 확인하세요. 달라진 자신을 직접 느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젯밤에 몇 번 깼지? 하고 생각해 보세요. 한 할머니는 달력에 간단히 표시를 해 두셨어요. 3번 깼으면 동그라미 3개, 2번 깼으면 2개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 후에 보니까 확실히 줄어든 걸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셨죠? 아침에 개운한 느낌도 중요한 신호예요. 밤에 자주 깨면 깊은 잠을 못 자니까 아침에 머리가 무겁고 기분도 우울하죠. 반대로 푹 주무시면 오늘은 컨디션이 좋네 하는 느낌이 들어요. 낮에 졸리지 않고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도 확인해 보세요. 특히 오후에 꾸벅꾸벅 조는 일이 줄어들거나 TV 보다가 깜빡 잠드는 일이 없어지면 확실히 좋아진 거예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넘어질 위험도 줄어들죠. 밤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됐나? 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마다 변화를 점검해 보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해 보세요. 요즘 밤에 덜 깬다고 이야기하시면 가족들도 응원해 주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 숙면은 단순히 편안한 밤이 아니라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하지만 수천 명이 효과를 본 검증된 습관이죠.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상쾌하게 눈 뜨며 진작 할 걸 하고 웃으실 겁니다.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저녁 물 조절, 다리 올리기, 방광 비우기, 핸드폰 금지.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저녁 이후 물 안 마시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 보세요. 여러분의 실천이 바로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